안녕하세요. 무릎탁조사TV의 무릎탁조사입니다. 오늘은 견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영상은 바다 유료 낚시터에서 견제에 관한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갯바위나 선상 낚시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순서는 견제의 필요성, 그리고 견제 방법, 그리고 상황에 따른 견제 방법 순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낚시터에 가셔서 유심히 다른 조사님들을 보게 되면 입질이 왔을 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찌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챔질하시는 타입. 두 번째는 찌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챔질하시는 타입. 그리고 세 번째는 찌가 들어가면 이렇게 견제를 하시고 아니면 뭐 줄을 당겨서 견제를 하신 다음에 챔질을 하시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데 때로는 이 모든 방법이 들어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찌가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챔질하시는 타입의 경우엔 먼저 단점으로는 헛챔질의 빈도수가 좀 높을 거고요. 걸었다가 릴링 도중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장점은 빠른 챔질을 했기 때문에 바늘이 이 원저리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빨리 빼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여러 번 캐스팅을 해야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찌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하고 침제를 쉬는 타입의 경우인데요. 먼저 단점은 활성도가 좋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활성도가 좋지 못한 경우나 미끼 끝만 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헛챔질 및 릴링 도중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신 장점은 바로 챔질하시는 경우보다는 헛챔질의 빈도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미끼를 삼키기보단 이 언저리에 걸려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갈무리가 쉬운 편입니다. 세 번째로 저처럼 이렇게 견제를 한 후에 챔질하는 경우 먼저 단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때론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입질받을 빈도수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을 한 마리 잡고 다시 캐스팅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견제 중일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활성도가 너무 좋지 못할 땐 이렇게 좀 과도한 견제로 인해서 미끼를 뱉어버리거나 아니면 끝부분만 먹고 바로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견제를 통해서 바늘을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비 교환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장점은 일단 거의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90% 이상의 히트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하면 단점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제가 견제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견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낚시터에 가서 입질을 받는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명 포인트나 느나 포인트, 던지면 나오는 그런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입질받는 횟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범한 포인트, B급 포인트에 들어가면 평균 12시간 기준 5번 정도 입질 받기도 어렵습니다. 입질 횟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침질을 해서 놓쳐버리면 그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너무 손해입니다. 박육발 때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견제를 합니다. 박육발이라고 해봐야 2마리 정도가 평균입니다. 차라리 견제의 시간을 좀 할애하시고 갈무리를 서두르시는 게 낫다고 봐야 합니다. 박육발 때는 활성도라도 좋으니 어떻게 빠지지 않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박육발이 지난 시간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입질은 신중에 신중을 가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가해서 놓치지 않고 잡아내야 적어도 평균 이상의 조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견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 영상을 주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저는 견제를 해서 히트를 하는 편이고요. 같이 가는 이제 황락은 견제를 잘 못해가지고 놓치는 장면들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견제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낚싯대를 들어 올리는 견제를 주로 합니다. 릴 위에 있는 줄을 손가락으로 당기는 그런 견제는 저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견제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입질이 포착이 되면 늘어져 있는 원줄을 어느 정도 감아줍니다. 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물고기가 이렇게 딸려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며, 낚싯대를 이렇게 지그시 들었을 때 초리대 끝이 원줄을 물 위에서 띄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초리대로 물고기의 움직임을, 물고기가 조금 더 물고 이제 간다면 물고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대략 낚싯대를 한 45도 정도 들었을 때 원줄이 물 위에서만 딱 띄어질 정도. 이게 말로 하면 참 어렵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 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후 그다음에 이제 초리대의 움직임에 좀 집중하시면 물고기가 활성도가 좀 좋으면 초리대 끝을 톡톡톡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낚싯대를 조금 더 들어서 원줄의 텐션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좀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움직임이 없다면 낚싯대를 조금 더 들어보고 물고기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봅니다. 근데 만약에 움직임이 전혀 없으면 조금 더 들어보고 좀 묵직하다 싶으면 밑걸림이든 물고기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챔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낚싯대를 들어 올릴 때 너무 빠르게 낚싯대를 들어 올린다거나 아니면 원줄이 너무 팽팽하면 물고기가 먹다가 좀 이상하니까 뱉어버리고 가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셨다면 낚싯대를 더 당기지 말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움직임이 조금 느껴지셨다면 그때는 낚싯대를 더 들어 올리기보다는 낚싯대를 내리시고 늘어진 원줄, 낚싯대를 들어 올린 만큼의 원줄이 있으면 낚싯대를 내리니까 그만큼이 또 다시 원줄이 늘어지겠죠. 그만큼을 감고 팽팽한 상태에서 좀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찌가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물고기가 놀래서 미끼를 뱉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낚싯대를 내려서 물고기한테 먹을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찌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니면 찌가 시야에서 더 멀리 사라진다면 그때 챔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허챔질이 많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릴링도 좀 자꾸 빠지시는 분들은 이걸 꼭 참고해 보셔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른 견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찌가
물속에 이렇게 가만히 잠긴 상태로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여태 설명드렸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찌가 수면에 살짝 잠긴 상태로 이렇게 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끌고 가는 상황이 있어요. 주로 우럭철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찌가 수면에 살짝 잠긴 상태로 옆으로 쭉 끌고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쏙이나 잡어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낚싯대를 살짝 들어서 초리대 끝에 움직임을 좀 살펴보거나 초리대가 찌가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쭉 따라가더라도 초리대 끝을 완전히 가져가기 전까지 좀 가만히 기다립니다. 잡어라면 찌를 이렇게 가져가다가도 이제 원줄에 대해서 이렇게 딱 텐션이 걸리면 누워버립니다. 하지만 물고기라면, 대상어라면 낚싯대 끝이 훅 휘어질 겁니다. 그럼 이때 챔질을 진행하시면 되죠. 세 번째로는 찌가 계속해서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물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겠죠. 이게 활성도가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원줄을 감아서 낚싯대를 살짝 들어주면 낚싯대까지 쭉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낚싯대를 가져가는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가볍게 챔질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혹시 또 찌가 날라와서 다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냥 찌어 쭉 들어가면서 낚싯대까지 쭉 가져갑니다. 이건 견제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간결하게 챔질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때 견제하시려고 낚싯대를 더 들었다가는 뱉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가 쭉 사라지면서 낚싯대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라면 낚싯대를 한 번 더 물고기한테 조금 내어주었다가 간결하게 챔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견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허챔질의 위험이 있지만 이거는 견제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바로 챔질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옆에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최고겠지만 실내 영상이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영상 참고하셔서 어렵게 온 입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사님들이 최소한 보통의 주가를 올리시는 그날까지 무릎닥 조사 열심히 영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